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군무원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우리 GWP 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전체 개괄적인 이야기, 군무원 국어가 이렇다. 군무원 시험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우리 수업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무원 시험 3과목이면 된다라는 9급 시험이고요. 또 한 과목 추가하면 7급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도전이니까 서로에게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 한 27년 정도, 제가 94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94년생이 이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94년생도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정도로 제가 성실하게, 저는 어디 가서 27년 강의했다라고 하지 않고 270년 강의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루를 1년처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정말 24시간 내내 오직 국어 하나만 제가 신경 쓰고 준비를 해서 270년 강의를 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제자들을 거쳐왔고, 만날 때 시작은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지만 끝날 때는 제자와 스승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왔겠지만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분명 존경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훌륭하신 분들도 있었을 테지만 때로는 상처받고 또 때로는 좀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지막 유종의미를 잘 거두자, 좋은 인연은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잘해드릴게요, 열심히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박수받고 선생님 정말 인연이었다, 소중했다,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인생을 생각하고 장래를,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헛되게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만의 약속 중에 하나가 시험장에는 항상 당일날 아침에 나가자, 제가 이런 개인적인 약속을 하면서 모든 시험에, 제가 예전 수능 강의할 때는 수능 당일날 아침에 시험장에 나가고요. 또 우리 공무원 시험 시작하면서는 공무원 시험 보는 국가직, 그리고 서울시 시험, 이런 시험장에 항상 나갑니다. 누가 나를 알아볼 때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알아볼 때도 있는데 알아보지 않더라도 제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 봤으면 좋겠다, 오늘이 정말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군무원 시험장에도 제가 어김없이 2020년 나가보았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거리두기,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이 장면을 뽑아보았는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시험들이 실시되었고요. 내년도 또 그 이후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위기의 상황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기회의 순간일 수 있고요. 그래도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공부해야 하고, 합격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합격생이 배출이 되는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놓여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 7월 18일 군무원 9급 시험의 결과를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4,139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67,79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7,000명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군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핫하다. 일행직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영어나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험인데요. 누구에게 유리한 시험이냐? 바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시험이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조금 늦었을 수 있지만 내일 시작할 분들에 비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한 거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6.4대 1, 전년 평균보다도 당연히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응시율과 관학률을 약 60%대로 예상을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5.9대 1. 이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 제자들도 시험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국어 잘 보아서 합격했어요의 기준이 80점. 80점 받았으면 엄청 커트라인보다 높이 받았고요. 또 어떤 분은 72점 받았는데 당당히 합격했다, 완전 기분 좋게 합격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90점 넘어야 합격이다 이러면 좀 스트레스가 생겨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러면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80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문제 중에 20문제 맞으면 엄청난 고득점이에요, 지금 이 시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저도 강의를 할 것이고 다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시험입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좀 편한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근자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실함을 믿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2020년까지 1만 7천 명 정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국가직 공무원의 지금 선발 비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작하는 분들 내년에는 어쩌면 좀 덜 뽑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직과 군무원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손대지 않고 있어요. 소방직을 비롯해서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군 관련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렬, 여러분들이 선택한 군무원 시험은 잘 선택했다. 인원의 증감과 상관없이 계속 아마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자, 역시 가장 이제 필두로 삼는 게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학, 행정법 이번에도 어려웠죠. 행정학 같은 경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복수 정답도 엄청 나오고 이랬던데 그래서 행정학, 행정법은 물론 여러분에게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국어가 앞장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지만 국어를 고등학교 이후에 공부를 위한 국어로 해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뭐 교양 국어 이런 게 대학 1학년 때 배웠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험용 국어라는 게 어려워서 진도가 따로 있는 거냐. 정말 국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뭐 체계가 뭐냐, 기초가 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기초라는 것은 그냥 저랑 하는 1강이 기초인 거죠. 그 시작부터가 기초가 되는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과였다. 뭐 나는 국어 원래 못했다. 책도 많이 안 읽었다. 나는 뭐 군대 갔다 왔다. 뭐 직장 생활하고 왔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국어를 잘 못했던 분들이 변호할 때, 성장할 때, 발전할 때 이럴 때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잘해요. 원래 잘해. 원래 수능 때 혹시 국어 1등급 받으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수능 1등급 받으셨던 분들 있으셨겠지만 겸손하게 지금 손을 안 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국어 원래 잘했다. 많지 않잖아요. 전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부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심장이 튼튼한 심장이 있으면 돼요. 할 수 있다. 괜찮다. 신뢰하고 갈만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원상이라는 검색어를 쳐보아도 별로 나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나쁘게 글을 쓰신 분도 있기는 했겠죠. 저는 찾아본 적은 없지만 있으면 고소하려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따뜻한 이야기를 선생님 열정적이다. 진짜 열심히 해주신다. 정말 실력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험 당일날 가다반을 올려주신다. 몇 년째 9년 연속 가다반을 가장 먼저 당일날 올려주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평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좀 신뢰받아 왔고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 국어 시험에 대한 난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라는 평이 76%. 당연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은 대체로 평이했다 이렇게 약간 모순되어 있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72점, 80점만 받아도 완전 합격이 되는 그런 난도였다라는 것을 고려하시고 난도에 흔들리지 말라. 어차피 내가 받은 점수가 상대적인 고득점이면 합격이 되니까 점수 자체에 흔들리지 말고 당일의 결과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자, 군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빅10이라고 제가 10가지를 경향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군무원에서는 역시 어문 규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10문제, 하반기 기준으로 9문제. 그런데 이제 점점 어문 규정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6문제, 5문제. 뭐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들에서도 어문 규정이 3문제 정도 출제되는 점에 비춰본다면 어문 규정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때가 아니다. 특히 2020년은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이제 공통 과목, 특히 국어 과목의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 훨씬 더 순화가 되었다. 문제 자체가 정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처구니 없어 말도 안 돼, 막 오류들이 많아 이랬던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공개가 되면서. 그러나 이제 국가직 특히 이제 다양한 시험들에서 우리 일반 행정부터 지금 공개가 된 거지만 군무원 시험에서 공개가 되면서 좀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어문 규정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문 규정에서 뭐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문학의 비중도 역시 원래 군무원 시험에서는 되게 높았어요. 2번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어문 규정 다음에 문학이 실제 이렇게 많이 출제되었는데 역시 최근 시험에서는 문학의 비중이 살짝 줄긴 했지만 한 5문제 정도. 여러분이 들어보셨다면 군무원 국어 문제가 어떠냐? 좀 지저분하다. 지엽적이다.
일반 시험과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문학 쪽에서도 해요. 말도 안 되는 뭐 남사당패 문제 이야기라든지 판소리 계열의 어떤 용어 문제라든지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어차피 모르면 나도 몰라 남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대신에 지엽적인 것도 해두어야 한다. 우리 항상 이론서를 보면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내용들이 사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걸 압축해서 줄여준 강의 노트라는 게 있고 그 강의 노트로 우리가 핵심 요약을 하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론서까지 여러분이 쭉 함께 보셔야만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고전문학, 뭐 군무원이 좋아하는 어부사시사라든지 아니면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든지 이런 문학들에 대한 기본 작품들은 숙지가 꼭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조, 가사, 아까처럼 지엽적인 어떤 문학 이론들까지 꼭 암기해야 되고, 암기와 감상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최근에 가장 또 비중이 늘고 있는 게 비문학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비문학이 많이 나와야 2문제였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비문학이 9급, 7급 모두 통틀어서 9급은 6문제, 막 7급은 7문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비문학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일행직 시험과 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문학 독해가 중요하다, 사고력이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비문학이 중요한데 절반 정도는 여러분은 공부 없이 맞을 수 있어요. 주제, 일치, 제목, 소재, 이제 사실적 사고이기 때문에 지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만 한정된다면, 우리가 25문제라는 군무원 시험에 비춰본다면 일행직보다는 뭐 5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절반은 그냥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역시 2-3문제 정도. 추론 문제, 순서 문제, 사고력이 요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따로 공부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좀 성실함이라는 게 뭐냐, 부족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는 잘한다. 나는 그래도 비문학은 잘한다. 이런 거는 좋은 의미의 자신감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긴장이 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이다. 아니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뭐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어요. 비문학도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잘한다라는 게 상대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안 외워도 되니까.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문제들까지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또 처음 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문법입니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문법 영역인데요. 문법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상식에 의거한 그리고 가장 기본에 의거한 군무원 시험에 지나치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가장 보편적인. 그래서 군무원 시험과 원래 가장 비슷한 다른 직렬의 시험이 소방직, 경찰직 시험이에요. 그래서 소방직, 경찰직 문제들도 군무원 기출만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보통 다양한 공무원 시험들의 문제가 한 20차례 정도 있어요. 9급, 8급, 7급 시험들을 포함하여서 전반기, 하반기, 우리 군무원 시험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풀어보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경찰직이나 소방직, 이제 추후에는 뭐 국어가 사라지긴 하지만 경찰직, 소방직 시험들을 보면서 과거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단편적인 문법들을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관형사가 아닌 것은 이런 바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막 어렵게 꼬아서 막 보기 주면서 수능처럼 복잡하게 막 지문 읽고 보기 읽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문법 하시면 여러분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어법 역시 군무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법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고쳐쓰기 형태들도 있고요. 다양한 생활국어 파트, 생활국어라고 제가 상위 개념으로 주었지만 이 안에 뭐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든지 표준 언어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국어, 고등학생들은 국어생활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군요. 자, 다양한 어휘인데요. 물론 이제 어휘 중에서도 그 중에 주로 고유어, 역시 군무원 시험에 나오는 낯설고 생소한 고유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중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치게 지역적인 암기 위주의 시험을 좀 지양하자. 이제는 좀 가능하면 덜 출제하자 이런 방향은 있어서 과거의 패턴은 유지되더라도 앞으로는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역시 고유어 또는 관용어들 포함하여서 이런 어휘 파트들이 계속 또 군무원 시험에서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또 한자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자는 표기와 도금을, 한자어는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용례 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다 한자 계열, 한자 성어까지 포함하면 최소 2문제, 전년도 군무원에서 최소 2문제 이상의 한자 계열, 7급 시험은 최대 3문제 이상의 한자 계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많은 또 변별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당락이 또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예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경향이 아니라 어떻게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매주 우리는 한자를 합니다. 매주 한자 성어를 할 거고요. 매주 국한 혼용 지문을 제가 나누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서 일주일에 이번에도 군무원 시험에 나왔던 게 코로나 지문이었거든요. 코로나와 관련된 지문 중에서는 방역이라고 TV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K 방역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이런 공무원 관련 한자 시사 한자어, 자주 듣는 한자어를 가지고 표기와 도금으로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매주 신문 보세요. 그럼 못 볼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매번 시사적인 거 검색하세요. 그럼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은 그냥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해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자 하나도 모른다, 이름도 못 쓴다, 나는 뭐 한자 바보다.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자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 체제에서는.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괜히 쑥스러워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하루에 1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뭐 한 30분이라도 좋으니까 한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고전문법도 아까 얘기했던 훈민정음 파트에다가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가 2019 기준으로는 군문에서 무려 2문제나 출제되기도 했어요. 최세진의 훈몽자회를 비롯하여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든지 팔종성 가조경, 즉 팔종성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훈민정음 관련 이론이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용어 속담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제 어휘 영역인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무겁잖아요.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 합니다. 이것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안에 여러분과 다 함께 체계적인 이론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약속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걸 이렇게 제가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어문 규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거. 과거의 문학, 그러나 이제는 비문학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의 비중이 좀 늘고 있다는 것. 문법,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까지 시간상 쭉 다시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군무원 국어의 출제 경향은 지금 이야기했지만 어문 규정도 상식적인 어문 규정이 90%다. 흔히 우리가 이제 어문 규정을 기준으로 4대 어문 규정, 세부적으로는 6대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데 어문 규정에 있는 항목 자체만 기본적으로 약 135항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한글 맞춤법 57항, 또는 표준어 규정 26항이, 표준 발음법 30항, 외래어 15항, 로마자 7항 이런 식으로 기본 항목들이 있는데 군무원 시험은 거기서 90% 출제돼요. 그래서 이론서만 보면 어문 규정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양이 많다라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OX, 어문 규정의 OX만 3,593개, 약 3,600개 정도 돼. 그리고 OX인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외우느냐? 외워야죠. 시간을 갖고 외우는 걸 지구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만에 시험을 보고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발력을 요구하고, 민첩함을 요구하고, 센스와 요령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구력이 필요한 거죠. 성실한 시간을 투자했느냐, 절대 시간을 할애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론서 1권 뒤에 보면 맞춤법 우선순위 OX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주고 강의 노트 맨 뒤에도 역시 OX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써보게끔 우선순위라는 걸 제가 선별해드려요. 그것만 하더라도 약 1,500개 이상 정도의 우선순위만 하더라도 또 이게 맞는 거구나 틀리는 거구나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낯선 어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역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거 또는 새로운 것 이런 건 여러분이 호기심, 관심과 확인, 메모, 정리, 암기 이런 이제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추후에. 근데 우리가 10% 하자고 90%를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우선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군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도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 문제가 많으니까 기본 점수는 확보되어야 한다. 암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최소 50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군무원 시험을 봤는데 내가 40점이야 국어에서 그러면 굉장히 좀 암담해. 그래도 내가 했는데 50점, 60점, 70점 나오면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점이라는 점수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저랑 1회독을 했을 때 1회독의 기준이 거듭 최소 2개월, 최대 4개월이라고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투자했더니 내가 일단 국어에서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 과락은 면하고 60점, 70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비문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문학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문항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비문학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 문법과 어휘 그리고 한자까지 이거는 필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 학생들이 막 물어봐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나옵니다.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도 출제되고요. 지역적인 유형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최근 6개년의 군무원 국어의 시험 빈출 키워드, 군무원만의 특이한 문제가 있다. 이번 2020년도 그랬듯이 언어 예절이라든지 순화어라든지 지역적인 문법이나 문학적인 용어, 남사당놀이, 판소리 지식, 애국가를 예전에 활용하기도 했고 아주 생소한 어휘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와 진짜 배운 데서 다 나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다. 당황스럽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충실해줘도 일단 70점, 80점은 확보가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문학 지식 문제, 비문학의 주제 순서 일치, 요즘에는 추론 문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단편적인 문법, 특히 결국 보기나 제시문 이런 게 거의 없는 시험이에요. 군무원 시험이. 또 한자 성어와 한자의 도금 표기 문제들까지 출제된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가장 가까이에 있는 2020 군무원 국어 문제.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다 한 번쯤은 푸셨어야 돼요. 저랑 시작하면서 선생님 군무원 국어 시험 어떻게 나와?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던데 기출 문제는 확인해 보셔야죠.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깝게라면 2020, 2019 2019년에 상반기, 하반기가 있었으니까 최소한 우리에게는 75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75문제를 한 7,500문제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분석은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데서 나왔구나.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겠는데. 근데 아까처럼 지역적인 문제가 두세 문제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문제, 22문제 정도는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좀 먹고 가까이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비문학의 수가 늘었다고 분명히 했죠. 2, 4, 6. 6문제까지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자, 문법의 비중 높습니다. 최대 5문제까지 지금 출제되었네요. 자, 어문 규정의 비중이 19, 4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가 2021년에도 대체로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지만 이것은 다른 일행직 공무원 시험에도 약간 보편적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무원도 같이 따라가야죠. 여러분도 군무원 처음부터 나는 군무원이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행직 공무원 하려다 보니까 영어가 좀 부담스러워, 한국사 좀 부담스러워 이러신 분들이 선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비슷하고 보편적인 유형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어휘 3문제, 어법 2문제, 문학이 놀랍게 1문제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은 2020년에 나타난 약간 독특한 형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문학은 한 5문제 정도는 나와주는 게 맞아요. 이것은 7급도 마찬가지예요. 7급도 문학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6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결코 한 문제로 지금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문학을 제외하면 다 비슷했지만 문학만 비중이 좀 많이 줄었고요. 한자 한 문제, 전에는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또 출제되었었고요. 자, 한자 성어 포함하면 한자 계열 2문제. 그리고 속담과 고난도의 언어 예절. 이번에는 혼민정음 파트 고전 문법이 안 나왔지만 그 전에 2문제나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골고루 출제되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하기도 하니까 전 영역을 다 준비해 두는 것이 좀 지혜롭겠죠. 자, 작년보다는 쉬운 편이었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는 얼마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공개되기 전 군무원 시험 중에 다 어려웠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국어 시험을 보면 이상했다, 어려웠다, 말도 안 된다, 막 짜증난다, 화가 난다. 하지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런대로 쉬운 편이었음에도 75점이면 무조건 합니다. 국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나와야 하겠지만 또 표면적으로는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쉬운 듯 했지만 채점 후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이런 수험생들이 많았고요. 역시 지역적인 문제, 국어 순화와 관련된 외래어의 순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1800여 건이 있는 순화어, 우리말 다듬기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했고요. 자, 언어 예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 예절, 일상생활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그 이외에도 사람들과의 어떤 직장생활에서 언어 예절 이런 게 시험에 당연히 우리 교재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문법 부분 등도 출제가 되었고요. 비문학과 문법의 문제가 늘었고 어문 규정과 문학 문제가 줄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자,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문제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 75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으니 지역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자, 고난도 문제. 역시 이제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도 6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유형이 어려웠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기출 문제 정도는 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추후에도 사이사이에 기출 문제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년 그 당해년도에 많이 출제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항상 많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출제진들도 또 반대로 샌드위치 형태처럼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덜 나왔던 이번이라면 문학 부분에서 좀 덜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문학이 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 과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단순히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이 시간조차도 합격의 과정이라는 것, 자기 확신과 긍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항상 좀 격려해 드립니다. 때로는 감언이설처럼 그냥 단순히 달콤한 말을 던져주는 것보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넌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합격이 안 된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평범한 노력을 하면 평범한 사람밖에 안 된다. 제가 좀 더 강력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격려와 함께 좀 따끔한 질책, 또 여러분의 좀 동기부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고난도 문제들 이야기했는데 25문제 중에 6문제,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 유형.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화어가 외래어의 순화, 한자어의 순화, 일본어의 순화, 행정용어의 순화와 같은 다양한 순화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국회직 8급 정도 좀 어려우라고 내는 시험들에서만 일부 나왔는데 군무원 시험에서 좀 오랜만에 나와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다. 그렇죠?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전문이라고 해야 되느냐, 차단문이라고 해야 되느냐. 역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크린 도어의 순화어는 뭘 것 같아요? 차단문일 것 같아요? 안전문일 것 같아요? 찍어봅시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차단문.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안전문. 아, 그렇구나.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전문 이렇게 알고 태어난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공부를 한 번이라도 살짝 기출문제를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어를 만들 때는 기왕이면 긍정의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차단, 막는 거예요. 안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잖아요. 만약에 지하철 입장에서라면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보다는 긍정의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국립국어원의 방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휘를 둘 중에 하나, 원래는 여러 가지 안건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차단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2013년에 결정할 때는 이걸 안전문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연한 상식으로 뭐가 달라? 차단문이라고 해도 되지 뭐. 비슷하잖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명확한 거니까. 국어 문제라는 게 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사고를 다양성으로서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에 맞게 사고해야 돼요. 국어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국어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답을 외운다라는 것보다 그 근원, 어떤 본질을 따져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시험 볼 때 헷갈린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의식하지 못했던 거니까. 자, 한자의 표기 이야기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생활 한자, 시사 한자를 주어서 추후에도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한자 문제가 막연해요라고 하지 말고 어디까지 외워야 되고 어디 뭐 3,500자, 3급 시험에 해당하는 3,500자까지 외워야 돼. 천자문 외워야 되냐, 고교 1,800자 외워야 되냐 이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거, 기출문제부터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매주 여러분에게 제공할 국한 혼용 당장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한 혼용 자료들을 가까이에 두고 신문 사설이라도 칼럼이라도 읽으면서 최소한 거기에는 20개의 한자 그리고 최소한 20개를 가지고 한 5문제씩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문제와 해설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꾸준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언어 예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 예절, 만났다, 헤어졌다는 다양한 언어 예절들을 포함하고 원래는 직장의 언어 예절, 사회에서 언어 예절, 조문 갈 때 언어 예절, 전화 언어 예절 뭐 이런 다양한 언어 예절들을 국립국어원에서 특히 PDF 파일 등을 통해서 언어 예절을 2011년도에 만들고 2012년에 발표한 후 언어 예절에 대한 자료를 주는데 그게 한글 문서만 264쪽에 264쪽에 해당하는 언어 예절 파일이니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 보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거기에 있는 예. 그래서 가까이에 있을 수는 있는데 양은 많으니까 또 점진적으로 가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오늘을 뭐 모든 걸 끝낸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단기적일까 봐. 그래서 좀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일은 쉬고 6일 동안 공부했으니까 하루는 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월로 가야 될 것이고
할 수 있으면 24시간을 25시간처럼 공부해야 될 것이고 이게 계속 1년 동안 가줘야 되는 지구력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끈기 있게 가기를 또 바라는 거고요. 자, 하여튼 또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양상군자라고 하는 뭐 도둑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자성어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한글 없이 선지에 한자가 나오고요. 또는 낯선 성어가 섞여 있어서 저랑도 매주 한자성어 한 50개씩 그래서 한 400개 정도의 한자성어를 꾸준히 가나다순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99% 여기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한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자 중심의 한자성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관형격 조사 의인데요. 관형격 조사가 경우에 따라 주격도, 목적격도, 동격도, 소유격도, 그리고 은유법에 의하면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음을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국가논용 지문을 주고 문법을 연계했어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의 해석도 되었어야 되고 관형격 조사 의의 쓰임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도 인지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비문학 중에 오류 문제가 또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정말 가끔 선택이 되는데 국가직에서 최근에 일반 행정직, 일행직에서 오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에서 좀 빌려서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오류, 명칭으로는 약 50여 가지,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약 30여 가지 오류들을 예시와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름은 몰라도 가장 비슷한 오류를 찾으면 돼. 보기와 비슷한 이런 오류 문제들도 뒤에서 추론과 함께 또 이론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역시 어떤 게 어려웠다. 약간 지엽적일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한자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고민은 다 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자꾸 우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한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자 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자료 받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는데 쌤 자꾸 수업 시간에 한자를 노출시켜 주는데 내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고 하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고 괜히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약한 모습을 스스로 자신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대하게 우리 시작을 합시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무원 국어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군무원 시험에 적합한 체계적인 이론 강의를 해드릴 것이며 두 번째, 문법, 어문규정, 문학, 비문학 등 전 범위를 최대 4개월을 통틀어서 다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또 최근 군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PPT 등을 통해 최근 군무원 기출문제도 사이사이 삽입해서 좀 보여드릴 것이며 또 완전 복원된 기출문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론과 함께 풀어드릴 것이며 자,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강의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항상 아까도 270년 강의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첫 해가 있고 항상 여러분과 만나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저야 270년 강의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약속해드리고 또 끝까지 좀 책임감 있게 강의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GWP 학원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저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노력하고 저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끝까지 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상국어 수업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의 국어는 이제 전체 영역을 1권, 2권, 3권으로 제가 책을 3권으로 나누었고요. 문법 국어 그리고 규범 국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했던 지금 아까 우리 군무원의 경향 보셨죠. 문법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다 하고 가야 되고 어문 규정 많다고 했습니다. 4대 어문 규정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생활국어, 비문학, 어휘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권 속에서 훈민정음 파트, 우리 언어 예절 아까 이야기했죠. 어법도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의 강화, 어휘의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한자, 관용어, 순어어, 어휘 간의 관계, 속담, 한자성어까지 순서대로 역시 모두 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자, 문학의 비중이 살짝 줄었다라는 건 2020년 한 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9급, 7급 포함해. 이 중에 9급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문학의 비중 당연히 둘 다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5문제, 최대 6문제까지는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이론 교재가 체계적인 이론이며 최근 기출문제들이 군무원 문제 포함하여서 다양한 직렬들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맞춤법 OX 우리 1권 뒤에 강의 노트 뒤에 수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냥 이론서만이 아니라 이론서와 함께 강의 노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노트. 이게 압축되어 있는 강의. 제가 정말 수험 적합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학생들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 보면 필기해야 될지 외워야 될지 헷갈려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적고 있고요. 자, 적으세요 그러면 그냥 놀고 있고요. 칠판 보고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외우게 하자.
이거는 적을 필요 없게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책이 이게 압축된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론서와 강의 노트, 우리 수업은 강의 노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론서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는 따로 필기 안 해도 돼. 칠판의 PPT의 이론 내용이 강의 노트와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 노트가 있다는 걸 따로 교재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는 우리 전체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부록도 OX 자료로 하나 드렸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꿀과 같은 책이다. 왜냐하면 이걸 무료로 제가 지금 끼워드린 거예요. 일종의 사은품처럼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OX도 각 진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진도 공부하시는 대로 OX 이렇게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심 필기 정리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강의 노트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합격하고 나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노트 최고였다. 필기하지 않은 책. 강의 노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좋았다. 시간을 엄청 줄였대요. 그래서 필기 노트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 뒤에 자료집이 있다라는 것,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빈칸 자료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 감안해서 정말 비싼 돈입니다. 그 돈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오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국어의 오타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같은 과목 중에 뭐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국어는 특히나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제가 270년 강의를 했다는 이유가 그런 거, 밤새워서 오타 확인하고 자료 확인하고 자료 제가 직접 다 만들고 그렇게 했으므로 제가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이제 이론 시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은 바로 책상 위에 강의 노트와 이론서 1권 지참해 오시면 되고요. 강의 노트 중심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내용들이 PPT 학습법,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PPT로 이렇게 칠판에 보여주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엄청 세련된, 수준 높은 PPT입니다. 제가 다 하나하나, 물론 PPT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지만 하나하나 최근 검수하고 오타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다 바꿨던 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화면도 좋고 외울 수 있는 깜빡이 학습법을 통해서 그냥 글자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암기할 수 있도록 2번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빈칸으로 많이 처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들었을 뿐인데 이 시간에 암기했고 또한 수업을 들었을 뿐인데 바로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결국 효율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것이 효율성이라서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쭉 오늘 첫날이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PPT의 효율성과 장점. 혹시 개인적으로 저는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게 좋아 이러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안 쓰고 외우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그 써야 할 게 다 써 있으면 좋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 맞아서. 물론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와, 선생님 되게 자신감이 넘친다. 잘해 주실 것 같다. 진짜로 좋은 수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좋은 기대감을 갖고 가야지. 저 뭐야, 정말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걸고, 저도 제 자식들을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담보하고 있어서 끝까지 합격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의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1강은 바로 내용으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